지난 영상에서 스포츠 리서치 오메가3 가품을 제가 직접 구해서 전품과 비교해보고 품질 테스트를 통해 가품의 캡슐에 포함된 성분이 오메가3조차 아니었다는 사실을 들려드렸는데요. 그 한 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 해외의 또 다른 가품 영양제에 관한 많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를 토대로 쿠팡 검색을 통해 가품으로 추정되는 몇 가지 판매 페이지를 발견할 수 있었고 모두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령해서 실물을 확인했습니다. 전부 가품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품 실물을 전품과 비교해보면서 기본 제보로는 알 수 없었던 가품만의 몇 가지 특징을 알게 되었어요. 이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제품의 외관을 비교해서 가품을 가려내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가품에 눈에 띄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더 정교하게 전품과 구분이 어려운 가품이 유통된다면 외관 비교만으로는 전품 가품 구분이 어렵고 결국은 믿을 수 있는 판매자에게 구매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보여드리는 가품의 특징은 과거에 있었던 가품들, 즉 기존에 이미 가품을 구매하셨을 분들의 판별을 돕기 위한 것이지 앞으로의 가품 구매를 방지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믿을 수 있는 판매자에는 아이허브와 오플, 그리고 쿠팡 로켓 직구가 있고 아니면 브랜드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가품들은 모두 쿠팡의 로켓 직구가 아닌 일반 판매자로부터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쿠팡의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쿠팡에 관한 제보가 많았을 뿐 쿠팡뿐 아니라 일반 판매자가 참여하는 11번가, 옥션, 네이버 쇼핑 등 모든 오픈마켓에 마찬가지로 가품이 유통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반 판매자가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선량한 일반 판매자가 훨씬 많아요. 로켓직구나 아이허브에서는 구할 수 없는 제품을 취급하는 일반 판매자도 많고 일반 판매자로부터 더 저렴하게 유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많습니다. 결국 이 판매자가 선량한 일반 판매자인지 아니면 가품 판매자인지 판별만 할 수 있다면 소비자에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100%로 확신할 수 있는 판별법은 없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단서는 제가 소개드린 적이 있습니다. 판매자 정보를 봤을 때 판매자가 한국인이고 사업장 주소지가 미국에 있거나 배송 출발지가 미국인 경우 신뢰도가 높은 편, 반대로 사업장 주소지가 프랑스 같은 뜬금없는 위치에 있거나 판매자가 외국인이고 배송 출발지가 제3국인 경우 의심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판별법이 들어맞았고 이번에 확보한 가품들도 모두 이 판별법을 적용해 찾아낸 것들인데요. 지난 영상 댓글에서 어느 분께서 이런 이의제기를 하셨습니다. 미국에서 영양제 구매 대행 사업을 하는 분인데 대략 요약하자면 제가 말씀드린 판별법이 정확하지 않다. 예외의 경우도 많고 일반 판매자가 미국 영양제의 정품을 제3국에서 발송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제품에 눈에 띄는 오타가 있다 하는 확실한 경우 외에는 제가 말씀드린 판별법이 추정 수준이라고 말씀드렸고 당연히 예외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선량한 일반 판매자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가품 판매자와 선량한 일반 판매자를 구분할 수 있는 제가 소개드린 방법보다 더 정확한 판별법을 아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소비자분께서 아이허브나 로켓직구를 통해 구하기 어려웠던 제품을 더욱 편리하게 그리고 저렴하게 구매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쿠팡 로켓직구는 괜찮은지도 문의가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로켓직구를 안전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수상한 제품이 있다는 두 가지 제보를 받았습니다. 로켓직구에 있는 SAT 제품인데 아이허브에 비해 너무 저렴해서 수상하다는 제보, 그리고 솔리서치 투퍼데이 제품인데 쿠팡 미국 센터가 아닌 중국 상하이 센터에서 출발해 찝찝하다는 제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 모두 제가 직접 구매를 해서 확보했고요. 결론적으로 모두 정품이었습니다. 로켓직구는 왜 그렇게 저렴한지, 어떻게 정품일 수 있는지, 그리고 가품 가능성이 있진 않은지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추후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쿠팡의 일반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가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가품들은 모두 제가 앞서 설명드린 판별법을 기준으로 구매한 것이고 역시나 받아보니 전부 가품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비교할 제품은 바로 솔리서치의 SAT인데요. 왼쪽이 정품이고 오른쪽이 가품입니다. 이 가품은 정말 판별하기 쉽습니다. 솔리서치에서 오피셜로 언급하기로 솔리서치는 제조번호와 유효기간을 뚜껑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닥면에 표기해요. 그러므로 뚜껑이 이렇게 되어 있는 솔리서치의 제품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가품입니다. 자, 개봉을 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이허브 제품은 제가 이전에 쿠팡 로켓직구 SAT와 비교해 본다고 개봉을 해둔 상태인데 개봉 전 사진을 보면 내부 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번에 구한 모든 솔리서치의 정품에는 동일한 실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품은 한번 보시죠.
은박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은박을 손으로 뜯으려고 했는데 열받게 잘 뜯어지지도 않아요. 화면상으로는 정확한 색상 비교가 어려울 수 있는데 가품 SAT가 더 진하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사실상 더 중요한 것은 정품 SAT에는 노란 파우더 사이사이에 주황색 내지 붉은색을 띠는 파우더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아마 주원료 중 한 가지가 이런 색상인 모양이에요. 하지만 가품에는 이런 주황빛의 원료가 혼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라벨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 이 바코드 면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도 있습니다. 여기 SF732, SF78이라고 섞인 숫자가 있는데 이것은 제품 번호입니다. 솔리서치 SAT의 제품 번호는 SF732예요. 하지만 여기 가품에는 SF78이라고 표기되어 있죠. 잘못 써놓은 것입니다. 구글링 해보면 SF782는 단종된 제품의 제품 번호임을 알 수 있는데 아마도 카피할 때 모티브로 썼던 제품이 옛날 제품이었던 모양입니다. 이 제품 번호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그냥 솔리서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품 번호를 검색하면 됩니다. 물론 가품에도 올바른 제품 번호가 적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이 제품 번호가 잘못 적힌 제품은 100% 가품이라고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솔 로고가 적힌 부분과 뒷면 세부사항이 적힌 부분의 간격이 정품은 어느 정도 벌어져 있지만 가품은 딱 붙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 다른 버전의 SAT 가품입니다. 이번에도 왼쪽이 아이허브에서 구매한 정품, 그리고 우측이 쿠팡 일반 직구로 구매한 가품입니다. 이 가품은 제가 두 개를 구매했습니다. QR코드 위에 숫자를 비교하기 위해서인데요. 아마도 보틀링 넘버로 추정되는 이 번호는 현재까지 확인된 모든 정품에서 다른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최근에 구매한 솔리서치의 투퍼데이인데 제조번호와 유효기간이 동일한 두 가지 제품임에도 다른 보틀링 넘버가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솔리서치만의 특징입니다. 한 번에 보통 수천 병을 생산하는데 동시에 인쇄되는 라벨에 이렇게 다른 번호를 찍어내는 회사는 영양제 업체 중에는 솔리서치 외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가품을 보시면 동일한 번호가 적혀 있죠. 지금까지 드러났던 솔리서치 가품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 제품 번호에 VM2NC라고 적혀 있죠. 이것은 SAT가 아니라 베이직 투퍼데이의 제품 번호인데 SAT 제품에 적혀 있네요. 가품의 증거가 되는 전형적인 오류입니다. 그리고 또 몇몇 가품에 보이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림, 솔리서치의 시그니처 그림이죠. 그림의 옆면을 보시면 정품의 옆면과 비교하면 정품은 그림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마무리되어 있는 반면 가품의 그림은 이렇게 잘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쇄 환경의 차이겠죠. 그 어떤 솔리서치 제품의 정품에서도 이렇게 그림이 잘려있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가품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자, 이제 개봉을 해볼게요. 여기 이 내부 실링은 저도 놀란 게 정품과 상당히 유사하게 되어 있죠. 자, 개봉을 해봤고요. 생각보다 깔끔하게 개봉되어서 놀랐어요. 넘어가서 내용물 캡슐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제가 가품에 대해 제보받은 내용 중 하나가 캡슐에 빈 공간이 많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해봤습니다. 캡슐을 잡고 책상에 이렇게 두드려 보면 캡슐이 아래로 뭉치면서 빈 공간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정품은 딱 캡슐 끝에 둥근 부분 정도만 비어있죠. 캡슐로 된 제품에서 흔히 보이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가품은 둥근 부분을 훨씬 넘어서까지 빈 공간이 드러나요. 모든 가품이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빈 공간이 많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제품인 실리포스입니다. 왼쪽이 아이허브에서 구매한 정품, 오른쪽이 가품이고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이 로고입니다. 로고의 글씨체가 정품과 달라요. 그 어떤 회사에서도 자기 회사 제품의 로고 글씨체를 틀리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가품 확정이에요. 자, 측면의 바코드면은 바코드 위치와 글자 폰트가 상당히 어색하지만 적어도 SF733 실리포스의 제품 번호는 제대로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분표 면을 보면 전체적으로 유사하지만 자세히 보면 중대한 실수를 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쉼표와 다음 단어가 붙어 있죠. 정품은 그 어떤 경우에서도 쉼표와 쉼표 뒤에 오는 단어를 붙여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스페이스바로 한 칸을 벌리는 게 정상이에요. 이 띄어쓰기 실수가 의외로 많은 가품에서 관찰되는 특징이니 꼭 한번 봐보시길 바랍니다. 제품의 옆면을 살펴보면 아까 SAT 가품과 마찬가지로 그림의 우측이 세로로 잘려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개봉을 해볼게요. 솔리서치 제품은 무난하게 잘 개봉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실리포스의 가품 개봉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럴 때 정말 화나죠. 이게 정품이었다면 더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볼펜으로 개봉을 해봤고요. 내용물을 비교해봤는데 캡슐 크기가 가품이 훨씬 더 크죠. 하지만 이것은 정품을 함께 갖고 있지 않은 경우 비교가 어려우니 참고만 해주시고요. 캡슐 내부의 공간도 이렇게 체크를 해봤는데 정품과 비교했을 때 훨씬 많은 공간이 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가품 살펴보겠습니다. 솔리서치의 베이직 비컴플렉스, 마찬가지로 왼쪽이
아이허브에서 구매한 정품이고 우측이 쿠팡 일반 직구를 통해 구한 가품입니다. 전면의 글씨 폰트가 다소 다르지만 정품을 바로 옆에 두고 비교하기 전에는 알아채기 어려운 수준이고 옆면의 바코드 명과 성분표 상에도 눈에 띄는 하자는 없었습니다. 다만 자세히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띄어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쉼표 뒤에 단어가 바로 붙어 있죠. 제품 옆면 역시 다른 가품들과 마찬가지로 정품과는 다르게 그림이 잘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품을 개봉해 보았습니다. 가품을 뜯어보려고 했는데 황당하게도 손잡이가 되어야 할 비닐이 분리가 안 되어 있어 바로 못 뜯었습니다. 정품은 보세요. 쉽게 뜯을 수 있게 비닐이 띄어져 있죠. 가품은 그냥 뜯을 수가 없어서 또 볼펜을 잡고 팍팍 쳐서 뜯었습니다. 뭐 이리 뜯기 어렵게 하는지 짜증이 나더라고요. 내용물을 체크해보면 캡슐에 충전된 내용물에 색상의 차이가 조금 있었지만 이건 정품이라고 해도 리뉴얼 과정에서 충분히 변동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리고 캡슐 내부의 빈 공간을 살펴보면 정품에도 어느 정도의 빈 공간이 있지만 가품에 더 많은 빈 공간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솔리서치의 칼슘 마그네슘 말레이트 제품입니다. 마찬가지로 왼쪽이 정품, 우측이 가품입니다. 제품의 정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눈에 띄는 하자는 보이지 않는데 조금 돌려서 제품의 측면을 보면 우측 그림이 가품만 이렇게 또 잘려있죠. 가품의 실링을 먼저 뜯어보려고 했는데 뜯기가 상당히 불편했어요. 정품은 이렇게 쉽게 뜯어지는데 가품은 역시나 또 볼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캡슐에 파우더가 얼마나 충전되어 있는지 체크해봤는데 정품은 거의 가득 차 있었고 가품은 캡슐 끝의 둥근 부분보다 더 아래쪽까지 빈 공간이 보였어요. 자, 이로써 제가 확보한 솔리서치의 가품들을 모두 정품과 비교해봤는데요. 눈에 띄는 차이를 몇 가지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솔리서치에만 해당되는 것임을 주의해 주시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외형을 통한 판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후에 정품과 더 유사한 가품이 출시되면 적용될 수 없는 내용들이니 이미 구매한 제품의 판별에만 활용해 주시고 추후에 구매할 때에는 이런 외형을 통해 판별하기보다 믿을 수 있는 판매자로부터 구매하는 데 집중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솔리서치 제품의 제조 번호와 유통기한 는 병의 바닥면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뚜껑에 표기된 제품은 가품입니다. SAT에 한해서 정품의 경우 파우더에 주황빛 파우더 원료가 혼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가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여러 병을 구매할 경우 현재까지 발견된 가품은 모두 이 QR코드 위의 숫자가 동일했습니다. 반면에 정품은 이 QR코드 위의 숫자가 모두 달랐습니다. QR코드 위에 있는 이 제품 번호가 일부 가품에는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시그니처 이미지의 우측이 일부 가품에는 잘려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일부 가품의 경우 캡슐의 충진 상태를 살펴보면 캡슐 끄트머리의 둥근 부분보다 훨씬 아래까지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일부 가품은 은박이 씌어져 있었습니다. 일부 가품은 이 쏜 로고의 폰트가 잘못된 폰트로 적혀 있었고 이런 단순한 띄어쓰기 실수가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제 네이버 밴드나 카카오톡에 문의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